블랙핑크의 지수하면 크리스찬 디올이 떠오르고 제니를 보면 샤넬이, 아이유를 보면 차미슬이 생각나신다면 그 기업들이 브랜딩을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효과적으로 구축했다는 뜻이겠죠? 특정 연예인만 봐도 떠오르는 그 브랜드, 다른 말로 스타 마케팅, 요즘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셀레브리티 인도스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보는 광고에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이나 스타가 나온다면 그것은 스타의 상업성을 최대한 활용한 스타 마케팅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ROI 관점에서 보면 검색량 같은 정형적인 데이터는 물론이고요. 이미지 측면에서도 기업이 목표로 하는 이미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는 마이클 조던과 협력해서 에어 조던 시리즈를 출시했죠. 이 제품은 단순히 운동화가 아니라 마이클 조던의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스타를 활용한 광고나 행사 정도가 고작이었다면 최근에는 스타의 땀을 섞은 향수, 스타의 정원에 흙을 담은 병, 스타의 DNA가 들어간 목걸이 등을 판매하는 등으로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에드가 모랭이라는 작가가 본인의 저서 더 스타즈에 스타의 영원에서부터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이윤 창출의 도구가 된 시대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차별하게 진행되는 스타 마케팅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스타의 이미지에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니 그 이미지에 반하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브랜드의 이미지도 같이 추락하게 되죠. 대표적인 예로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들 수 있겠는데요. 서브웨이는 요즘 한국 드라마에서도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로 자주 등장하는 글로벌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죠. 이 사람의 이름은 제러드 포글이고요. 인디애나 유니버시티의 학생이었던 시절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중심으로 한 식단과 운동을 통해서 1998년부터 99년 사이에 245파운드, 약 111kg을 감량했습니다. 20kg도 아니고 100kg이 넘는 놀라운 체중 감량 이야기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를 놓칠세라 서브웨이는 자사의 건강한 식사 옵션을 상징하는 인물로 포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포글은 패스트푸드가 비만의 원인이라는 공식을 깨버린 셈이었는데요. 그 결과 서브웨이 매출은 급상승했고 포글의 인기 또한 높아졌습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포글은 서브웨이의 광고 캠페인에 등장해서 자신의 체중 감량 성공을 홍보했고 이 15년의 시간 동안 300개 이상의 광고에 출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뷰와 모델 활동까지 하면서 책도 집필했는데요. 약 17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벌었다고 해요. 초고도 비만에서 정상적인 체중으로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거의 로또에 당첨된 수준의 부를 얻은 셈이죠.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그의 근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포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혐의가 제기되면서 이 혐의는 2015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주목받았고 FBI 조사 결과 포글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제작한 비디오를 소지하고 배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5년 포글은 아동 성관광 및 아동 성착취 영상 소지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연방교도소에서 15년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은 잉그루드 연방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서브웨이는 포글을 통해 큰 홍보 효과를 누리기도 했지만 그의 범죄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죠. 실제로 그 사건 이후로 서브웨이는 체중 감량에 중점을 둔 마케팅 캠페인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기업이 광고 모델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발탁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배경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장기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를 고려한다면 스타 마케팅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서브웨이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진희조였습니다.